안녕하세요. 돈 버는 세상 도세입니다. 미국과 이란이 전쟁을 시작했습니다. 참 전쟁 무섭죠. 근데 우리가 전쟁을 많이 겪었어요. 사실 전생에 30년 주식을 했는데 그 사이에 전쟁이 의외로 많았습니다. 최근 전쟁은 우크라이나 전쟁이죠. 우크라이나 전쟁도 안 할 줄 알았죠. 결국에 했습니다. 생각보다 장기전으로 가고 있어요. 주식시장은 단기적으로 한 달, 두 달 조정을 받고 상관없이 갈 주식은 가고 있습니다. 미국이 이란과 전쟁을 선포했고 전쟁을 시작해 참 대단한 사건이라고 생각하는데 처음 겪는 분들은 전쟁이라는 게 일단 무섭습니다. 일단 악재인 것 같고 당연히 악재 맞죠. 단기적인 악재는 분명하고 폭락시는 우리가 어찌 대응할까요? 손절매를 해야 될까요? 아닙니다. 그래 봐야 한 달 정도면 정상화로 갈 겁니다. 저는 이번에 전쟁은 한 달이 안 간다 생각하고 또 전쟁이 나면 반대로 수혜 종목이 좀 있어요. 대표적인 게 방산이죠. 해운도 수혜라 생각하는데요. 최고의 수혜는 방산입니다. 방산주를 가지고 있는 분들은 남의 불행, 남의 전쟁이 불을 이루는 행운의 수혜가 될 수도 있죠. 행운의 뉴스가 될 수도 있죠. 어찌 흘러갈 건지 예측해보고 대비를 하겠습니다. 미국이 전쟁을 선포하고 전쟁을 시작하고 지금 만 이틀이 얼마 안 됐는데 첫날 이란의 수장인 하마네이가 사망한 것 같습니다. 미국이 사망했다고도 하고 이란 자체에서도 사망했다는 거 보니까 사망은 확실한 것 같아요. 40일 추모로 간다고 하고 이란 자체에서 사망을 인정하는 거 보니까 폭탄 30개에 37년 절대 권력이 막을 내린 것 같습니다. 뭐가 느껴지나요? 무섭기도 했지만 미국이라는 대단한 나라를 인정해야 된다고 생각했어요. 당연히 전투기, 무기도 대단하지만 그 정보력, 미국이 결심만 먹으면 어느 나라든 하루 이틀 만에 그 수장을 죽이거나 납치할 수 있는 그런 능력을 가진 무서운 나라다. 무서운 나라. 무서운 나라라고 표현하긴 뭐하고 절대 권력을 가지고 있는 최강의 나라죠. 우리는 약소국입니다. 이런 때 깝죽거리고 덤비면 안 되겠죠. 다행히 우리는 동맹이라 그럴 리는 없지만 반대편에 서서 미국을 욕하고 그런 분들이 있는데 바보짓은 안 했으면 좋겠습니다. 무섭지 않습니까? 인정하면 되고 절대 최강의 나라에 같이 동맹을 잡고 같이 먹고 살면 돼요. 우리는 미국을 절대 적으로 두면 안 된다는 생각이 들었어요. 야, 이런 나라가 부럽기도 하고 우리나라는 어떤 위치에 있는지 걱정도 됩니다. 또 우리나라의 옆나라 북한이 또 위험하죠. 이제 북한밖에 안 남았지 않습니까? 이란 날라갔죠. 이란의 수장이 날라갔는데 그 다음 어디입니까? 저는 북한밖에 생각 안 나요. 북한의 수령도 한 방에 하루에 날아갈 수 있다는 생각이 저는 들었어요. 이 하메네이가 엄격한 율법에 따라 억압적인 정책을 썼고 반정부 시위를 무차별 유혈 진압을 했죠. 10,000명 이상 죽인 것 같은데 아직까지 정부는 없습니다. 자기 나라의 국민을 이렇게 총으로 쏴 죽일 수 있다는 게 이해가 안 되고 참 독한 사람이라 생각하고 사망한 게 잘됐다 생각이 저는 듭니다. 결국엔 악마는 죽는구나. 악마 아닙니까? 자기 국민을 10,000명 이상 자기의 권력을 유지하려고 무차별로 쏴 죽였는데 악마 아닙니까? 저는 사실 잘 죽었다 생각해요. 이란은 수장을 잃고 보복을 공격했습니다. 트럼프 대통령은 지금까지 본 적 없는 힘으로 보복을 할 것이라고 경고했습니다. 뭐 하지 않겠습니까? 죽기 살기로 정권을 바꾸려고 할 것 같아요. 이란 정부는 40일간 추도 기간을 가진다고 합니다. 보복을 한다고 하는데 보복하면 트럼프와 이스라엘이 가만히 있지 않을 것 같습니다. 근데 우리는 남나라 얘기죠. 미국은 우리의 동맹이고 이란은 우리와 적이 아니에요. 그래서 이란을 욕할 필요는 없지만 어찌됐든 우리는 경제 활동을 하고 경제적인 투자를 하고 있기 때문에 전쟁이 뭐가 무섭습니까? 주식이 폭락할까봐 무섭죠. 주식 투자를 하는 사람들만 무서울 거예요. 그렇지 않습니까? 우리는 경제 활동을 하는데 자본주의에서 내 자산이 무너지면 뭐 폭탄을 맞은 거와 똑같은 거 아닙니까? 근데 이란이 생각지 않게 전쟁이 시작되는데 뭔 악재가 있을까요? 원유 가격이 원유가 폭등할 것 같아요. 왜냐면 이란은 원유가 생산되는 나라 아닙니까? 액화천연가스도 폭등할 수 있고요. 근데 문제는 또 호르무즈 해협이 봉쇄 시 해상 운임이 80% 폭등할 수 있고 불안해지죠. 에너지 수급이 불안해집니다. 우리나라는 원유를 중동에서 70% 땡겨오고 액화 천연가스를 20% 땡겨온다고 합니다. 우리는 에너지가 자체 수급이 안 돼요. 우리의 문제는 뭡니까? 에너지가 가장 큰 문제죠. 해상 운임이 가장 문제예요. 근데 웃긴 게 해상 운임이 등하면 페노션의 문제입니다. 저도 페노션을 몇 천만 원 가지고 있어요. 하림주유도 한 1억대 갖고 있고
이번에 전쟁이 제 종목에 수혜되는 종목이 꽤 많습니다. 하나 시스템에 수혜가 될 것 같고, 그리고 하림 지주, 펜옵션에 수혜가 될 것 같아요. 폭등할 수도 있습니다. 그리고 쫄 필요 없어요. 내 종목이 수혜가 된다면 날아갈 수 있는 거예요. 그러니 상황을 보면서 대응을 잘 하시면 되고, 하락해도 1개월만 지나면 다시 정상화됩니다. 1개월만 버티면 돼요. 제가 전쟁 많이 겪어봤지 않습니까? 미국은 수주간 군사작전을 할 거다. 그래서 중동 긴장이 고조가 될 것 같고, 원유와 금이 동반 상승할 것 같습니다. 미국과 이란은 서로 전쟁을 하겠죠. 보복을 하면 또 공격하고, 그래서 한 2주 정도 장기화를 예상하고 있는데요. 제가 봐도 단기적으로 끝나지는 않을 것 같아요. 전쟁이 될수록 방산주와 해운주 말고는 분위기가 좋지 않을 것 같아요. 3월달 의외로 이번에 전쟁으로 전체적인 시장이 조정이 올 수도 있다는 생각이 들어요. 그래서 걱정이긴 합니다. 한 달 뒤는 정상화되기 때문에 그냥 하락하면 하락하는 대로 받아들이면 돼요. 그럴 필요 없어요. 이란은 역대 최대 보복을 천명했어요. 이틀째 미군 거점을 동시다발 타격을 했습니다. 근데 미국 거점이 있는 나라가 중동의 나라예요. 또 거점에 있는 나라들도 이란의 미사일을 맞으면 참지 않을 것 같습니다. 잘못하면 확전이 될 수도 있는 거예요. 가장 큰 문제는 원유죠. 원유가 최근 좀 오르고 있었어요. 또 봐야겠지만 67달러, 한 80달러까지도 장기적으로 갈 수 있다는 생각이 들어요. 원유가 올라가면 좋을 거 하나도 없죠. 원유 선물을 보시면서 대응을 하시면 되겠습니다. OPC는 원유 생산을 늘린다고 합니다. 유가는 상승할 수밖에 없다고 분위기가 나와요. 또 원유가 상승하는 것도 문제지만 물류가 마비되는 것도 걱정이에요. 그러면 항공, 해운업계에 비상이 걸리죠. 대한항공은 돈세형이 마침 요새 상승해서 저는 한 주도 없이 매도를 했어요. 그런데 대한항공도 생각해보니까 악재인 것 같습니다. 왜냐? 대한항공의 주 원료가 유가죠. 유가 폭등하면 좋을 거 없고, 환율이 또 이중으로 나쁘고요. 대한항공이 중동길, 중동에 비행기 가는 거는 멈출 거 아닙니까? 대한항공은 저는 악재일 것 같고, 해운업계도 비상항로로 의외로 검토한답니다. 해운주는 의외로 수혜일 수 있어요. 왜냐면 운임 상승에 따라 SK해운, 펜옵션이 제 경험으로는 상승을 하더라고요. 운임 상승은 상승하지만 동시에 국제 유가와 보험료가 상승하면서 비용 부담은 증가하는 악재도 있어요. 하지만 운임 상승이 더 크기 때문에 제 경험으로는 해운주는 수혜를 받습니다. 그래서 내일 지켜보세요. SK해운, 펜옵션, 하림주 의외로 상승할 가능성이 매우 높습니다. 우리는 이란과 미국이 전쟁을 하면 좋은 건 아니지만 어쨌든 주식 투자를 하고 있기 때문에 수혜주는 뭐며 악재인 섹터는 뭔지 알고는 있어야 될 거 아닙니까? 수혜주는 당연히 방산주는 수혜죠. 전쟁이 나면 방산주는 당연히 수혜예요. 그렇지 않아도 분위기 좋은데 방산주 날개를 달고 날아갈 수 있습니다. 대표주 하나에어로, 하나시스템, LIG 넥스원, 현대로템이 내일 상승할 가능성이 매우 높다고 생각해요. 자산의 30%가 하나시스템에 있습니다. 자산 규모도 크고요. 몇십억 개를 가지고 있는데 저는 내일 쫄지 않습니다. 왜냐? 하나시스템에 자산이 30% 세팅이 됐고 세트랙아이는 한 10% 정도 세팅이 됐기 때문에 세트랙 아이 하나시스템도 수혜입니다. 돈생이 가지고 있는 또 펜옵션, 하림지주도 펜옵션, 하림지주도 수혜일 것 같아요. 근데 돈생이 또 그 다음으로 돈생이 많이 가지고 있는 악재도 아니고 수혜도 아닌 LG전자는 단기적인 악재로 가겠죠. 대다수 종목이 전쟁이 나면 악재예요. 걱정할 필요는 없습니다. 왜냐하면 제 경험으로는 한 달 지나면 다시 정상화됩니다. 그리 전쟁이 길어봐야 한 달 안에 저는 끝날 거라고 생각합니다. 끝나지 않아도 소강 상태로 갈 거예요. 그리고 시장에서는 또 있습니다. 전쟁 한 달 지나면 정상화 되니까요. 걱정하지 마시고 수혜주는 수혜주대로 매매를 하시면 되고 또 하락하면 그냥 버티시면 됩니다. 내일 또 보시면서 시장을 보면서 대응하시면 되고 주식 뭐 한 달 조정받을 수 있는 겁니다. 너무 걱정하지 마시고 아무것도 하지 마시고 가만히 지켜만 보시면 됩니다. 악재는 터졌기 때문에 괜히 손절매하니 하락하는 거 매도하니 하면 손해만 있습니다. 가만히 있는 게 현명하고 수혜주로 날아가는 종목은 물량을 털어서 줄일 수도 있죠. 그래서 항상 긍정적으로 시장을 보고 전쟁이 나도 수혜주가 악재가 있어도 한 달 뒤는 정상화가 되기 때문에 너무 걱정하지 마시고 긍정적으로 시장을 대응하시면 됩니다. 돈세형 가족 여러분들 너무 걱정하지 마시고 26년 다들 부자 될 수 있습니다. 화이팅! 안녕하세요. 돈세형입니다. 돈세형 멤버십 VIP 가입에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VIP 혜택을 드리려고 하는데 자산 상담 서비스를 하려고 합니다. 사무실 주소를 공개하고 전화번호도 공개를 하겠습니다. 사무실은 언제든 오시면 되고요. 방문 전에 미리 상담할 내용을 메일과 문자로 주신다면 미리 상담을 준비해서 알찬 시간이 되게끔 노력하겠습니다. VIP 고객들에게는 자산 상담 서비스를 준비하겠습니다. 돈세어 투자 사무실에 방문하는 방법도 있고 전화로 상담하는 방법도 있습니다. 자산 상담은 주식 종목 상담도 있고 본인의 계좌 상담도 있고요. 그리고 미래 투자 사업에 대한 상담, 노후 자산 관리의 상담도 있습니다. 추가 서비스는 더 노력해서 더 좋은 서비스를 준비하겠습니다. 1년에 한 번쯤은 즐거운 저녁 식사를 준비하겠습니다. 저녁 식사를 하면서 투자 성과에 대한 보고, 미래 투자에 대한 상담을 준비하겠습니다. 멤버십 운영을 하는 이유는 돈세영 채널의 성장을 위해서 멤버십 운영을 결정했고요. 3만원으로 결정을 했다가 많은 회원들이 있어야 저에게 또 힘이 되는 거니까 금액을 대폭 할인해서 24,000원으로 했고요. 혜택은 회원 전용 동영상을 만들 생각이고요. 종목 상담 분석 우선권을 드릴 생각이고 핵심 전략주가 있지 않습니까? 매수 매도 타점을 공개하겠습니다. 핵심 전략주 돈세영 계좌를 공개하겠습니다. 새 동영상 전략적으로 우선 신청권을 드리는 종목이 필요하다면 우선 신청권을 하겠습니다.